그래서 이 대통령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해명을 들어보겠다.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 밝혔어요. 지난 19일 열리려다가 무산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강 변호사님 여야 합의로 내일 열린다고? 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이 있다는 뭐 보도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뉴스를 전혀 안 보시나 봐요. 갑질 보도가 너무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종합 선물 세트, 갑질 비리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인데 내일 좀 전망 예상되는 게 결국 침대 축구 청문회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오전에 자료 공방하다가 지나가고요. 오후 한 3, 4시까지 또 자료 공방하다 지나가고 결국 김민석 총리나 강선우 장관 후보자 때처럼 산무청문회 자료 없고요. 증인 없고요. 참고인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는 항상 청문회를 흘러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반론을 좀 드리자면 청문회 요구 자료 요출 자료 한 60% 이상은 저는 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15%. 15%인가요? 네, 저는 예. 예, 말씀하세요. 그냥 다른가 보네. 예, 일단 청문회 합의한 거는 저는 여야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 야당의 무대거든요. 야당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오히려 야당이 돋보이는 무대인데 처음에 야당이 이 무대를 발로 찼다는 거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은 좀 단순히 이제 이재명 정부 인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뭐 묻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뭐 갑질보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취지였고 검증하고 지명을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런 점들의 검증을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해운 후보자가 보수 정당에서 5번이나 무려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 그리고 심지어 3번은 공천이 곧 당선인 서초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 한나라당, 뭐 여러 그 보수 정당의 공관위 과정에서 왜 이런 과정들을 걸러내지 못했나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고 60% 15% 차이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이 한 60억이 안 됐어요. 거의 20억 정도만 불과했는데 지금 재산이 170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 떠나가고 나서 최근 6년 사이에 갑자기 재산이 비리성으로 급증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장관 후보자 지명되기 전까지도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면서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 2024년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당적은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았지만 24년도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공천 받았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어디 지었고? 성동을. 성동을 해서 인정합니다. 공천을 그 받았는데 과정에서는 분명히 늘어난 재산을 확인했을 때 왜 아니 그 과정에서 늘어나지 않고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이란 게 23년 불과 2년 전, 3년 전이잖아요. 네. 그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내일 이제 검토를 할 주택 청약 문제나 혹은 아들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대부업자에 투자하던가 이런 문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좌진 갑질 문제도 그리고 17년도, 18년도 이제 바른정당 시절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20년도에도 공천받고 24년도에도 공천받았어요. 분명히 투서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몰랐어요.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나쁜 거지. 아니 투서를 제보가 안 오는데 어떻게 보는게다 근데 왔는데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17년도 18년 때 어쨌든 그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몰랐다? 그때 투서를 안 한 그 보좌진들 그 피해자들을 지금 뭐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피해자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공천을 두 번을 공천 가는 과정에서 왜 이거를 몰랐냐 걸러내지 못했느냐. 오늘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질문거리가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60% 15%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들의 취업 문제,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딱 한 줄이 옵니다.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답변을 했다라고 한 게 다 포함해서 60%인 거고 국민의힘은 그걸 다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15%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